가족이 아닌 남이랑 같이 가는 여행은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3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그 순간 무너졌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결국 가장 큰 축복으로 이어질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때로는 독이 약이 되고 상처가 선물이 되기도 하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어머니의 미움이 어떻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서입니다. 3년간 제 일기장에만 적어두었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눕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집에서 각자의 방을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바쁠 때는 방에 틀어박혀 작업을 하고 시간 여유가 생기면 맛집도 가고 드라이브도 즐기면서 꽤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녀 계획에 관해서는 남편과 저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연적인 흐름에 맡기자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초기부터 손주를 빨리 보고 싶다며 저를 볼 때마다 닥달하셨어요. 도대체 나는 언제 손주를 안아볼 수 있는 거니? 너가 신체적으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양심이 있으면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원래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셨기에 그 마음은 이해했지만 저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남편과 함께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부터 저를 대놓고 싫어하시면서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했고 시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댁은 신혼집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였는데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자주 찾아뵀어요.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디저트를 사갔지만 저는 매번 푸대접을 받았고 서러운 감정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쌀쌀맞게 대할 때마다 남편은 화를 냈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를 나무라시면서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주셨지만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변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너무 많이 참는다고 걱정했습니다. 나였으면 진작에 나왔을 거야 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하지만 모든 관계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기가 생겼는지 시어머니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 사랑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가족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바로 시댁에 전화를 드렸는데 시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인터넷 검색을 열심히 하며 여행 스케줄을 짰고 주말에 시댁에 가서 자세하게 여행 관련 설명을 드렸더니 두 분 모두 정말 좋아하셨어요. 역시 이게 정답이었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상상하지도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행은 정말 기대가 되는구나. 근데 설마 너도 같이 가는 건 아니겠지?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과 시아버지가 황급히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같이 여행을 가자고 말해준 것도 며느리잖아. 시아버지는 호통을 치셨고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냉랭해졌습니다. 아, 그런 거야?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정성껏 준비한 여행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순간,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저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지만 모처럼 친해지고 싶어서 계획한 여행이었고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면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어색해진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디저트와 커피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일부러 저에게 들으라는 듯이 시어머니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족이 아닌 남이랑 같이 가는 여행은 너무 불편할 것 같아. 그냥 상상만 해도 벌써 피곤하다고. 물론 남편과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버렸고 그동안 제가 했던 노력들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서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결혼 초기 제가 끓인 된장국이 너무 짜다며 한 입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셨고 제가 정성껏 준비한 생일 선물은 이런 거 필요 없다며 서랍에 넣어버리셨죠.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남편의 생일 때였습니다. 제가 케이크를 들고 시댁에 방문했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케이크를 사놓으셨더군요. 엄마가 사온 게 있으니 내 건 필요 없다며 제 케이크는 냉장고 구석에 처박히고 시어머니의 케이크로 축하를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의 냉대를 느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우리 아들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그때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너무 순진해서 너가 꼬셔서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명절마다 음식 준비를 돕고 시어머니의 생신에는 항상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으며 시댁에 갈 때마다 집 청소와 빨래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며느리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느냐는 말씀만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그러시니 이해해달라며 중간에서 애를 태웠고 시아버지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별다른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언젠가는 마음이 통하겠지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남이라는 시어머니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크기에 비해 짐이 너무 많았고 남편은 시부모님과 같은 차를 타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차를 혼자 타고 남편과 다른 지역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자 마침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한참 전에 도착했는데 당신은 언제 오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평화롭고 너무 좋은데 나 기다리지 말고 체크인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 통화를 마치고 저는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면서 쉬고 있었는데 다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왜 예약이 3명만 되어 있어? 당신 이름은 없는데. 당연하지. 나는 그곳을 갈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말씀 기억 안 나? 여행을 생판남이랑 같이 가면 너무 불편하시다잖아. 즐겁고 편한 여행 되시라고 전해드려. 나는 2번 다시 어머님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거야. 아무 이유 없이 미움받는 거 이제는 정말 지친다. 저는 단호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를 잠시 잊고 오랜만에 혼자 즐기는 여행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예전부터 오고 싶던 여행지였고 맛있는 음식들과 멋진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남편은 제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이래? 이러지 마. 어머님은 앞으로도 절대로 안 변하실 거야. 나만 사라지면 그 누구도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남편을 무시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이제 정말 어머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부모님 계시는 지역으로 이사 갈 거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사, 그게 무슨 갑작스러운. 갑작스럽지 않아. 3년 동안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기분으로 살았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말에 상처받게 될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어. 당신은 어머님과 나 사이에서 많이 피곤했지. 우리 앞으로는 서로 편한 인생을 살자. 제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이 남편을 놀라게 한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항상 참고 웃던 제가 처음으로 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모습을 본 거죠. 알겠어. 나도 같이 갈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진다는 말은 하지 말아줘. 남편이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남편과의 이별이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다는 걸요. 저는 여전히 남편을 향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고 남편 또한 이사를 가겠다고 몇 번이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은 시댁에도 가지 않았고 시래아버님은 우리 소식을 듣고 많이 낙담하셨는데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우리 부부가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처음에는 조금 놀라셨지만 바로 집을 알아봐 주셨고 그 덕분에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엄청 근사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새 집은 친정에서 멀지도 않고 주변 경관도 멋있는 조용한 곳에 있었는데 시내까지 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고 여러모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은 삭막한 분위기였는데 새 집은 하루 종일 햇볕이 따사롭게 들어왔고 가구들도 새로 장만해서 멋진 인테리어를 완성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다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기분이었고 집에서 일도 더 잘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사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시어머니는 엄청 화를 내셨는데 순진한 남편을 제가 독하게 꼬드겨서 시어머니와 멀어지게 했다면서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우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내가 이러면 엄마는 살 이유가 없다며 감정적인 압박을 가했고 남편의 친척들을 동원해 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친척들은 저에게 전화해서 효도도 모르는 며느리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보더니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족으로 지낼 수 있겠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 삶을 살 겁니다. 시어머니의 압박은 계속되었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를 지지하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주말에는 근처 산책로를 걷거나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상이 쌓이면서 저희 사이에는 전에 없던 깊은 신뢰와 편안함이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간섭과 비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오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자연의 흐름에 맡긴다면서 항상 느긋하게 말을 했었는데 사실은 내심 아이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는지 임신 소식을 듣고 문물을 글썽이면서 기뻐했습니다. 아기 안 생길 정도로 당신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줄 정말 몰랐어. 그동안 알아채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사실 그게 원인이었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주 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멀어진 이후로 따뜻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임신 소식은 저희 부부에게 더 없는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거리도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할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에게 먼저 소식을 전했고 시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면 손주를 빌미로 다시 우리 생활에 간섭하려 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남편은 회사 일을 조정해 저를 돌봐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친정어머니께 도움을 청해볼까? 남편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당장 달려오겠다고 하셨지만, 마침 그때 친정아버지께서 허리를 다치셔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막막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 연락해볼까?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내가 가야지. 내 첫 손주인데. 다음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얼른 짐 싸. 시댁으로 가자. 내가 돌봐줄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묻어 있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손주를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하지만 저는 여기서 지내는 게 편해요. 의사도 가능하면 이동을 삼가라고. 의사가 뭘 알아? 내가 새 아이를 키웠는데. 아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말이 맞지?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무시한 채 남편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머물기로 했지만 그것은 저에게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있는 앞에서도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고 쟤라고 불렀으며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애가 제대로 클 리가 없지. 이런 환경에서 애를 키우겠다고? 우리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하다니. 남편이 시어머니의 행동을 제지하려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내가 손주 걱정도 못하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최대한 참으려 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의사는 제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더 철저한 안정을 처방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아내의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내 탓이란 거니? 내가 이렇게 도우러 왔는데. 도움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고 있어요. 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아내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화를 내며 짐을 싸셨습니다. 내 아들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손주까지 멀리하게 만드는구나. 너가 무슨 짓을 하든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가 떠난 후 저는 놀랍게도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제 상태가 안정되었고 남은 임신 기간은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출산도 수월했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자의 사진을 보고 하루라도 빨리 직접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우리가 아기를 데리고 인사하러 가야 하고 혹시라도 시아버지가 손자를 만나러 우리 쪽으로 움직인다면 당장 이혼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자는 친할머니와 당연히 같이 살아야 한다면서 아기를 빨리 데려오게 하라고 매일 시아버지에게 잔소리를 했고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시아버지는 별거를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고 싶다고 남편에게 상의를 하셨고 우리는 좋은 집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외로워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작은 아파트를 구해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이제 거의 매일 손자를 보러 오시고 아기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시아버지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돌아오라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점점 연락 빈도를 줄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여전히 너가 이러면 엄마는 살 이유가 없다며 감정적인 압박을 가했지만 남편도 이제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는 빈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되던 날, 뜻밖에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손자 사진을 좀 보내줄 수 있니? 짧은 문장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기의 최근 사진 몇 장을 골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전화를 받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짧게 말한 후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얘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작은 시작이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자를 한번 보러 가도 될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세요. 아이도 할머니를 만날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을 꿨습니다. 꿈에서 시어머니는 웃으며 아이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버렸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남편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는 강해졌잖아.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니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진심인지 아니면 손주를 보기 위한 연기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시어머니의 사과는 진심이었을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시어머니를 용서하셨을까요? 오랜 상처를 안겨준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